강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오늘 나눔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모를 돌보고 있는 민경 씨. 많이 괜찮으신가 봐요. 네. 한쪽이 못 쓰세요. 1년 전 이곳 강진에 내려온 민경 씨는 고모네 집에서 사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지만 아직은 시골살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모 집에 있긴 한데 조금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수가 없었고 제한이 있어서 좀 그런 면도 좀 보이고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민경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농사일로 분주한 6월, 시골 마을에도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민경 씨가 강진에서 두 번째로 맞는 여름인데요. 하루하루 더디게 가던 시골살이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바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작년 고향으로 내려온 민경 씨는 이곳에서 4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불편한 게 많은 시골살이지만 농촌에서는 청년인 민경 씨가 큰 힘이 된다는데요. 연순 씨에겐 특히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민경 씨 오고 난 뒤에 좀 어때요? 좀 같이 있으니 좋지요. 어떤 점이 더 좋아요? 그냥 일도 도와주고. 민경 씨가 내려오기 전 이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고모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촌 언니와 사촌 오빠뿐이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고모 갑순 할머니를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사촌들이 돌보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민경 씨 덕분에 고모도 사촌들도 지금은 한결 지내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너를 못 써요. 왼쪽 팔이요? 아픈 고모의 손발이 되어주는 민경 씨인데요. 집안일을 하던 민경 씨가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오기까지 민경 씨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되게 천천히 걸으시네요. 관절이 전부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걷는 것도 좀만 걸어도 이렇게 아프고 오르막길은 더 심해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공장 생산직으로 일했던 민경 씨. 밤낮으로 계속되는 작업 탓에 몇 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특히 전부터 말썽이던 무릎 관절은 몇 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공장 일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일어날 때 좀 아프거든요.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다친 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유전인지 모르겠는데 다리에 관절이 좀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제 30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다 그렇더라고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리 때문에 일하시는 게 좀 힘드시겠어요? 네, 이게 쪼그리고 있는 것도 이게 조금만 있다가도 다리가 뭔가 안 펴질 것처럼 막 찌릿찌릿 거리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에어컨 바람 쐬면은 다리가 시큰시큰 거려가지고 그게 조금 다리를 조금 펴줘야 될 것 같아. 펴주거든요. 민경 씨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집 뒷산에 있는 작은 마늘밭인데요.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 누구라도 일손을 보태야 하는 상황. 올해 같은 가뭄에는 마늘의 입마름 속도가 빨라져서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나 도와주러 왔어. 얼마나 했어? 우와, 많이 했다. 혼자서 작업하는 연순 씨를 돕기 위해 나서긴 했지만 서툰 농사일에 아픈 다리로 밭일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속 다리를 네. 이쪽 접었다 저쪽 접었다 이렇게 하시던데 네.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이게 하다가 좀 쉬고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해서 장시간에는 못해요. 민경 씨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전한 마늘 농사. 하지만 가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언니, 마늘 잘 된 거야? 물론 까지긴 잘 까지겠다. 비가 안 와갖고 그래도 이건 골라야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싹이 사그라지면서 민경 씨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다 보니 누구 하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 장애 수당과 수급비만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요. 이렇게 농사라도 지어 생활의 보탬이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을 어떻게 하시네? 그래도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란 거를 자라서 이것저것 보고 본 게 있어서. 부산 오빠가 식당을 하거든요. 부산 오빠네가 가지고 간댔어요. 그래서 부산 오빠네가 이것도 마늘도 같이 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종종 가끔 가다가 오고요. 사실 민경 씨도 농사일은 처음인데요. 도시에서 살다가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러 내려온 고향에 정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공장 소음에 시달리다 생긴 난청으로 보청기 없이는 대화가 어려워진 민경 씨에게 어릴 적 지낸 이곳이 작은 위안이 됐다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어디 사셨는데요? 그전에는 인천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 뭔가 더 아픈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게다가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조금씩 움직이고 하니까는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겸사겸사. 워낙 시골이다 보니 도시 생활보다 불편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는 민경 씨. 지쳤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답니다. 처음 강진에 내려왔을 땐 병영면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지금 고모님 댁에 지금 같이 사시게 되신 거예요? 고모집 여기서 내려왔는데 저기 한림동 집이 너무 폐허가 돼서 장마 때문에 무너질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면장님이 되게 위험하다고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네, 겸사겸사 이제 고모네 집에 지내게 됐어요. 큰 고모네 집에. 마치 드라마 세트장처럼 낡고 오래된 흙집.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거 환경은 심각했습니다.
집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이라 노후돼 있고 그래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없이 빗물로 사용을 하고 또 밤에는 핸드폰 라이트 같은 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천장에 막 쥐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봤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바로 붕괴 위험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시급하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 철거는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인근의 작천에 고모집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가시게끔 했고. 다행히 병역면의 도움으로 현재 집은 철거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집을 다시 지으려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본 부분은 확실하게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아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경 씨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연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경 씨. 불편한 몸 때문에 밭에 나가볼 수 없는 고모는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깨시 나지야. 깼어? 응. 깨시 나. 깼지? 잠깐만 깼지가 자잘하게 남거지. 난 건 난고 안 난 건 안 난 거 같아. 언니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하고 맞아서 담고 얼마 안 남았어. 너 하고 나리.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시야. 관심이라고. 민경 씨가 이렇게 짬을 내서 밭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갑순 할머니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덕분인데요. 1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갑순 할머니를 보살펴온 말람 씨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불쌍하잖아. 저희가 뭐 애린 것이 뭐 여기 시골에 와서 산다는 게 진짜 그게 좀 불쌍하지. 부모도 안 계시고 그런게 연촌에서 산다는 게 지금 다 올라갈 판인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내려오겠어요? 정신 맞으면 뭐 드실라? 상추 싸잡을까? 응, 상추 싸잡어. 낮에 반찬도 그러고 상추 싸먹. 뒤늦게 밭일을 끝내고 온 연순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것도 힘들어? 예? 오면 일을 안 하다가 한께 껍데기 벗겨져 버렸지. 얼마나 많이 했어. 껍데기 벗겨져 버렸을까? 서툰 농사일에 초보 농사꾼 연순 씨의 손이 상처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아픈 고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촌 언니까지 돌봐야 하는 민경 씨가 말람 씨는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요. 여기 오면요, 굉장히 말하자면 안타까워. 뭐 이제 식구는 많은데 딸도 그렇게 생겼고, 그 이제 조가도 이렇게 어지기 뭐다며 여기 와서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우지. 이라고 내가 돌아다니지만은 진짜 좀 안타까워 보기가. 요즘 시골에도 이런 집 많이 없잖아요. 없지. 내가 지금 5집을 하는데요, 이런 집 없지. 이렇게 산 사람 없지. 아무리 시골에도 이렇게는 안 살지. 붕괴 위험 때문에 철거된 할머니 집뿐만 아니라 이 집 역시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밥이 다 걷네. 배고파. 아침을 안 먹고. 아침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팠다고. 말람 씨 눈엔 딸 또래의 젊은 민경 씨가 이 깊은 시골에 들어와 사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아침도 안 드셨다면서 좀 많이 드시지. 원래 밥을 조금밖에 안 원래 이 정도 먹어요. 항상 밥을 조금밖에 안 먹어. 원래 체질이 빽빽한 체질이야. 말하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클 사람이 덜 컸는 것 같아.
나이는 이상 먹었어도.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혼자 자란 민경 씨. 홀로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는 중증 치매로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남동생 역시 암 투병 중인 상황. 의지할 곳 없는 민경 씨에게 이 낡고 오래된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줬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너무 좁은데? 잠은 저는 여기 이쪽에서 자고 사촌 오빠 딸이 오면은 이쪽에서 둘이 이쪽에서 같이 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언니 혼자 이렇게 자고요. 이 좁은 방에서 그럼 세 분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아마 얘가 더 불편할 거예요. 광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집에 올 때면 괜히 미안해지는 민경 씨인데요. 그럴 때마다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겠다고 다짐해보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처럼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다는 민경 씨.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한림동 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러 가고 있어요. 고모네가 있는 작청면에서 병영면의 할머니 댁까지는 차로 10여 분 거리. 아픈 다리로 걸어가기에는 가깝지 않은 거리에다가 언덕의 위치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곳은 민경 씨에겐 어릴 적 추억이 깃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텅 빈 이곳에 애착이 더 간다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간 내내. 거의. 정리하셔도 지금 뭘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정리를 해도 저기도 정리해야 되고 대나무도 대충 저기 있는 데까지 다 베야 되고. 작년 8월 집이 철거된 후 틈틈이 와서 집터 주변을 정리한다는 민경 씨. 이곳에 다시 돌아와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데요. 그녀의 소원은 이곳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기에 좋은 집 하나 딱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경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주거지를 잃은 민경 씨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민경 씨,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지금 한번 봐보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있나 봐볼게요. 오늘은 친척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경 씨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러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혼자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저기 우리 언니하고 선생님하고 지금은 언니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여기는 언니 거고, 옷이에요. 민경 씨는 주로 여기서 새 옷은 생활하시고? 이거. 아, 이게 다? 네. 너무 조촐하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고모네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탓에 마음 한쪽이 늘 무겁고 미안한 민경 씨인데요. 사실 좁은 방보다 가장 불편한 건 화장실입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이렇게 좀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랑 또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마음적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지내기엔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민경 씨와 고문의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솔직히 두 명도 빠듯하고 짐을 보고 더 깜짝 놀랐는데 짐이 저게 다인가? 아무리 혼자지만 그렇게 너무 마음이 자신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좀 지원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민경 씨가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를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 해조류 앉아서 해조류 이렇게 말 그대로 미역 찍는 거거든요. 여기서 언제까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온 민경 씨. 하지만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민경 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활센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활센터에 오셔서 노동 강도는 세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시장 경제 급여보다는 이제 훨씬 낫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차분하게 몸을 이제 추스리면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들이 여건들이 이제 호전이 되면은 창업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선택하게 되시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앞둔 민경 씨. 아직은 두렵지만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기로 다짐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상담했을 때랑 오늘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저한테 맞춰서 이제 여기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좀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픈 친척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는 민경 씨. 민경 씨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전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민경 씨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